이상하게 이 세상 살이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를 알지를 못했다. 서로 함께 살면서도 그게 좀 좁혀져서 좀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함께 산 때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함께 산다는 것이 형제 자매도 있고 부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께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모든 것이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왕따도 그렇고, 도대체 이 기본적인 이런 왕따라든지 이 계속해서 함께 사는 문제는 무엇일까? 참, 이 함께 살 때 함께 사는 즐겁잖아요. 함께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함께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는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추측하고요, 추론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키워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생활 이념,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개인 생활의 이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유전적 기질과 후천적 획득한 경험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념은 실생활에서 이념의 차이는 사람 관계에 힘들게 하고 있다. 개인 생활의 이념의 참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옳다는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참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념적 지식의 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라든가 절대적인 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의 질서, 우러운 영은 절대적인 참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참이거든요. 근데 개인 생활 이념의 참은 다르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하도 힘들어서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런 개인 생활 이념이라는 단어가 툭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함께 살면서 좀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자, 개인 생활 이념 차로 인해서 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자 살기는 또 쉽지가 재미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참 재미는 둘이, 셋이, 넷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신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 생활 이념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함께 사는 걸 포기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럼 혼자 살게 되면 그럼 그 속에 힘들지 않겠어요? 외롭거든요.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추운 겨울에도 힘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함께 사는 것이 우주가 원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함께 어우러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형제 자매들도, 피가 섞인 형제 자매도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이렇게 피가 섞이지 않는 남자 여자로 고정된 부부 사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 이념과 개인 생활의 이념과 절대적 이념의 차가 있죠. 만약 절대적 이념으로 살 수 있다면 삶이라는 게, 함께 사는 삶이 어디 문제가 없죠. 기쁨이죠. 함께 살면 즐겁거든요. 누군가 나를 희생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절대적인 참은 함께 산 모두가 일치하거든요. 절대적인 참과 우주 질서는 일치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참 속에 살게 되면 기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은 절대적인 참이 아니고 개인 생활 이념의 참으로 살고 있어서 각 사람이 한 사람의 우주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좀 살만하거든요. 이 살만하다는 뜻은 보릿고개를 벗어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살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누구의 아쉬움이 없거든요. 살만하니까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 없이, 아쉬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하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참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불교적으로 절대적 참을 만들어서 모두의 참을 공감하게 만든 참이 자비로운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유교적인 참을 만들어냈어요. 인이거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새로운 외국의 몸물들어서 기독교적인 삶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서 우리 돌아가는데요. 근데 지금 MZ 세대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각자의 모든 사람의 어떤 개인적 생활 이념의 차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가족에서,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또 부부 간 이념 차가 너무 커요. 그 이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념의 절대적인 참의 기준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러냐 하면 왜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 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끼리 모였는데 가족의 계획은 단축한데 왔다가 간다고 하니까 가족이니까 필요해서 가는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가는 것은 참이라고 여기지 않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좀 아까운 시간에서 즐겁게 보내는 게 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념의 참은 또 간다는 쪽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이념의 참에 그 사람은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념의 참인데 그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이념을 만들어서 함께 그 이념에 따라 살고 있거든요. 절대적 참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이념의 참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죠. 가족의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그 개인의 삶을 그 가족이니까 조금은 섭섭하죠. 소원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경우에 이제 인정을 못해서 화를 내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개인 생활의 이념의 차, 개인 생활의 이념의 참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시대에 맞는 절대적인 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가치관의 문제가 개인적 생활의 이념의 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이념의 참으로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공간에서의 참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지금 다 찢어지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생활의 이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 살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다 찢어져 혼자 살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과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인 생활의 이념을 통해서 모두가 찢어져 버린다면 그 또한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생활의 이념의 차가 크지만 그래도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절대적 이념의 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 이념의 참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절대적 이념의 참, 너무나 많은 개인 생활 이념의 참이 있어서 절대적 이념의 참이 없어요. 너무너무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절대적 이념 참, 개인적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먹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뭔가 다른 어떤 이상의 절대적 참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절대적 참은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참 변하지 않겠죠.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사랑이죠. 이 개인적 이념의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근데 우리 사회는 사랑이라는 말이 또 없어졌죠. 개인적 이념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참 기준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만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어떤 프로그램에 선을 넘다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 엄마하고 미국 아빠랑 사이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에나마 절대적인 참이, 미국의 절대적인 참은 미국의 나름대로 청교도식 혁명이라든지 청교도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절대적인 참이 구축되고 그 절대적인 참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버리고가 해결됐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인 생활 이념의 참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참, 개인의 소중함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살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개인들이 스스로 좀 희생하지 않고 당당하게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개인의 참을 느끼고 살고 싶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참이, 지금까지 우리 이곳에 살아갔던 역사적인 이 공간지대에서 개인의 참, 개인성 이념의 참이 존중됐던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걸 맞습니다. 존중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 이념의 참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두가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생활 이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개인생활의 이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유전적 기질과 후천적 획득한 경험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념은 실생활에서 이념의 차이는 사람 관계에서 힘들게 하고 있다. 개인생활의 이념의 참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참, 그것이 우리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